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톡톡 치면 이걸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스피커거든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삼성에서도 이렇게 감성적인 제품을 만드네요. 지금 보시는 이 액자의 이름은 삼성 뮤직 프레임인데, 이름에서 딱 느껴지시겠지만 액자 모양의 스피커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 스피커는 그냥 누가 봐도 디자인이 그냥 스피커잖아요. 그리고 좀 예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라고 해도 그냥 좀 예쁜 스피커네 하는 정도인데, 와, 이 제품들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실제 액자처럼 안에 있는 사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스피커 본연의 기능인 음질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요 안에 무려 스피커가 6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하나는 집에서, 하나는 사무실에 쓰려고 2개를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구입해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삼성이 만든 이 감성적인 디자인의 스피커 뮤직 프레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은요, 솔직히 기능보다 디자인의 시대잖아요. 뭐 성능 좋은 스피커는 돈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거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스피커는 돈 주고 사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제품이 시장에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비싸도 예쁘면 그냥 팔리는 시대가 됐고, 물론 이제 성능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능이 얼마나 좋냐, 긱배지 점수가 몇 점이냐, 싱글코어 몇 점, 멀티코어 몇 점이냐, 이런 거보다도 스마트폰도 잘 팔리려면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뮤직 프레임의 디자인을 봤을 때 LG에서도 감성 자극하는 뭔가 새로운 걸 냈네 싶었는데, 삼성에서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삼성은 약간 기술력을 자랑하고 기능을 강조하는 회사였는데, 와, 굉장히 예쁜 스피커를 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 제품을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스탠드를 이용해가지고 세워 쓰시거나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스탠드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벽에 기대놓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벽에 구멍을 내고 이런 브라켓을 벽에다 박고요. 여기에 나사를 박고요. 벽에 이걸 고정시키고 나면 여기에 걸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액자처럼 벽에 걸어놓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제품이 아니라 전원선을 연결해야 되는 유선 제품이에요. 그래서 벽에 이거 걸고 사용할 때 선이 주렁주렁 보기 싫으면 좀 싫을 텐데, 삼성에서도 그걸 좀 생각을 해가지고 본체에 전원을 연결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선은 이렇게 약간 은색에 가까운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댑터를 거쳐가지고 이런 검은색 전원선으로 전원 콘센트를 연결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은색 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제품을 높은 곳에 좀 설치할 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은색 선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또 이 검은 선의 길이도 1.5m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스피커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으려면 귀 높이에 설치를 좀 해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트위터 스피커가 청자의 귀 높이 혹은 귀 방향으로 소리를 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선 길이를 이렇게 충분히 길게 만들었다. 그리고 스탠드를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트위터 스피커가 사람을 쪽에서 이렇게 귀 쪽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거는 단순히 디자인 외에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설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전면 포토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품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액자 프레임 안에 이 레코드판 디자인이고요. 기본 구성품으로 이렇게 푸른색 기하학적인 모양의 디자인으로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집에 컬러 프린터가 있으시면 이런 거 얼마든지 인쇄해가지고 크기에 맞게 자른 다음에 교체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포토 프레임의 크기는 8인치 곱하기 10인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띄울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었는데, 이 틀 안에 가운데 사진을 넣고요. 테두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 안에 넣으면 원하는 사진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인쇄할 때 일반 A4 용지에 하는 게 아니라 광택지에다 인쇄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광택지도 한 장에 한 1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시면 이거 구입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연예인 사진이나 뭐 반려동물, 가족 사진, 결혼 사진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나요? 이 뮤직 프레임에 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은 이 흰색 프레임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요.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은 프레임이 빠져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쪽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손가락을 놓고 그냥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이것도 분리가 돼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사진을 한쪽을 살짝 밀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뽑으면 이렇게 사진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놓고 싶은 사진을 이렇게 쓱 밀어놓고 마지막 부분은 살짝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덮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자석으로 마그네틱으로 달라붙는 방식이거든요. 서로 맞닿게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것도 깔끔하게 딱 소리가 나면서 조립이 되고, 이제 이거를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 사진을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만 이게 처음에 이게 이렇게 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이게 디스플레이라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무선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있는 커버 프레임을 이렇게 떼놓고 보면 여기 있는 부분이 스피커거든요. 근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만약에 앞에 디스플레이나 전자제품들이 있으면 소리가 나올 때 디스플레이에 있는 부품들이 떨리면서 막 소음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디스플레이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잘 만들면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제품은 스피커니까 스피커 본연의 기능인 음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스피커인데, 그리고 이 정도 무게인데 음질이 안 좋으면 사실 이상할 정도예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이게 거의 5kg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한 제품의 스피커가 6개나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 제품 뒤에를 보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 두 부분이 우퍼 스피커고요. 사이즈가 무려 5인치 사이즈의 꽤나 대형 우퍼입니다. 그리고 우퍼는 아시다시피 저음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음은 방향성이 적으니까 뭐 소리를 꼭 이렇게 앞으로 소리를 쏠 필요 없이 소리를 뒤쪽으로 쏴도 괜찮거든요. 근데 중음을 담당하고 있는 미드레인지 스피커나 아니면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앞쪽으로, 뒤쪽으로 향해야 최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스피커랑 트위터 스피커는 이 앞쪽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뜯어볼게요. 네, 일단 한번 뜯어서는 안 보이고 여기에 약간 재질을 보니까 요런 데 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대로 이걸 뜯어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여기는 스피커가 안 보이고요. 별도의 커버가 또 보이길래 요것도 한번 뜯어보니까 이거 안에 좀 텅 비어 있네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소리의 공명이 좀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여기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소리가 좀 뭉치면서 커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피커 측면에 있는 커버를 좀 뜯어봤는데요. 이렇게 뜯고 나니까 이제 좀 미드레인지 스피커처럼 보이는 위에 있는 유닛하고 트위터 스피커처럼 보이는 아래에 유닛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고음용 스피커 2개, 중음용 스피커 2개, 저음용 스피커 2개, 이렇게 2개씩 따로 분리해가지고 만들어놔서 진짜 악기가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소리가 진짜 선명하게 들리고 분리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음질이 되게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무선 제품이 아니라 유선 제품이다 보니까 출력이 무슨 최대 130W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보통 우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막 2.5W 스피커였다가 5W로 올라가게 되면 와, 우리 노트북 스피커 5W까지 올렸어요 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얘는 그런 노트북 스피커 5W가 아니라 130W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기껏해야 2W에서 3W 수준이고 4W 정도급의 스피커가 들어갔다 그러면 생긴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출력이 130W니까 진짜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써보니까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썼을 때 기준으로 최대 볼륨은 150이거든요. 근데 실내에서는 그거의 거의 3분의 1인 50이나 한 60, 70까지만 써도 충분히 크고요. 볼륨이 전체의 3분의 2인 100을 넘으면 실내에서 못 쓸 정도로 소리가 진짜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거의 옆집에서 찾아올 정도예요. 그리고 100 이상, 이제 최대 볼륨인 150까지 올리면은 야외에서 써도 충분한 출력, 아니 야외에서 써도 민폐일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얘는 무선 스피커가 아니라 유선이니까 야외에서 쓰려고 해도 선을 연결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소리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요, 이 제품이 최고 소리도 크니까 최저 소리, 가장 작은 소리도 좀 크지 않을까? 침실에서 ASMR용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볼륨이 좀 작게 했을 때 잘 들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될까봐 좀 걱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스피커들은 최소 볼륨이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최소 볼륨으로 볼륨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작게 낮춰집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ASMR용으로 쓰기 정말 좋아요. 침실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이런 저가형 스피커로 들으면 진짜 뭐 비 내린 소리 탁탁탁탁 하면서 비 내린 소리가 뭐 팝콘 튀기듯이 튀김 튀기듯이 틱틱틱 이렇게 막 안 좋게 들리고 그러는데 얘는 진짜 선명하게 실제 소리랑 비슷하게 들려요. 그리고 디자인이다 보니까 침대에 놓고 사용했을 때 인테리어도 안 망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스탠드를 이용하게 되면 침대 위에 공간이 없어서 못 놔둘 수가 있는데 스탠드 빼고 이렇게 기대 놓고 사용하면 공간도 훨씬 덜 차지해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소리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로 뭐 클래식이나 재즈, 힙합, 뉴에이지, 대중가요 이런 곡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뭐 클래식이나 힙합이나 재즈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되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It's been a long time coming. They ain't come from my cloth, they tugging it.
근데 대중가요로 들으니까 보컬 목소리가 약간 뒤에 있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들리게 튜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That's where I'll see your face and have you with me. 이런 소리를 보통 우리는 플랫하다, 나쁘게 말하며 보컬 목소리를 집중했을 때는 좀 너무 재미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스팅스 앱에서 이퀄라이저를 직접 조절해 주거나요. 보컬 영역이니까 요 구간대를 조금 올려주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 여기 있는 음량 세부 설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이스 음량 강화 이걸 눌러주거나요.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얘를 연결할 때 블루투스가 아니라 크롬캐스트 와이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음량 모드를 표준이 아니라 AI 사운드로 놓고요. 여기 있는 음량 세부 항목 설정에서 이 보이스 음량 강화 이것만 켜고 끄고 해서 비교해서 들어보면 확실히 대중가요 들을 때 보컬이 앞으로 확 다가오는 게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대신 근데 그렇게 하면 중고음이 조금 차갑게 들리고 조금 소리가 날카로워져서 밸런스가 살짝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이 기능 끄시고요. 스마트폰하고 얘를 연결할 때 크롬캐스트로 와이파이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런 단점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모두 지원한 이런 스피커는요.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보다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게 데이터 손실이 훨씬 더 적어가지고 음질이 훨씬 좋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제품을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때 어떻게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어떻게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으시면 블루투스는요. 그냥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이렇게 직접 블루투스 설정해서 눌러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다른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 스마트스팅스 앱에서 스마트폰하고 얘랑 한번 연결한 적이 있으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뮤직 프레임에 톡톡 치면은 이렇게 한 2초 정도 있다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연결할지 묻는 탭 사운드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걸 테스트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할 확률이 솔직히 한 70%?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안 될 때도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다가 스마트폰이나 제품에 좀 스크래치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기능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못하겠고 대신 이렇게 모드 및 루틴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플러스를 누르고 실행 조건은 수동으로 실행 그때 뭘 하는지는 연결에 들어간 다음에 블루투스 기기 연결을 눌러서 해당 뮤직 프레임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요. 이대로 저장을 합니다. 아이콘은 음악 아이콘으로 할게요. 이름은 뮤직 프레임 이라고 한 다음에 완료를 눌러요. 그리고 이걸 누른 다음에 더보기에서 위젯으로 설정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뮤직 프레임을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블루투스로 두 기기가 연결이 되고요. 연결을 끊고 싶으시면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좀 더 편하게 쓰시려면 이런 NFC 스티커 한 장에 500원도 안 하거든요. 이걸 자주 활동하는 공간에 붙이고 갤럭시 앱의 모드 및 루틴 앱에서 NFC에 태그할 때 이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이제 폰을 여기 대기만 하면 뮤직 프레임이 자동으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블루투스 연결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어쨌든 블루투스 연결이니까 와이파이를 이용한 크롬캐스트 연결보다 음질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크롬캐스트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이 뮤직 프레임이랑 스마트폰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띵스로 한번 연결한 적이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 뮤직과 같이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음악 앱을 들고 갔을 때 이렇게 연결할 건지 묻는 메뉴가 바로 뜨고요. 이걸 눌러서 바로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메뉴가 안 뜨면 오른쪽 위에 있는 크롬캐스트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직접 뮤직 프레임을 골라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좀 더 고음질로 듣고 싶고 이 기기의 성능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싶으면 블루투스보다 크롬캐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무선으로 연결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소리에 좀 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들어보시고 내 귀가 충분히 예민한가 이렇게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제 부가 기능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 끝인데 스마트띵스 앱에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핏 사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분석해서 얘가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솔직히 저 귀 진짜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 이거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전혀 소리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I 액티브 보이스 강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도 원래는 주변에 있는 소리가 좀 시끄러우면 청소기를 돌리고 있거나 이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서 보이스만 좀 강조해가지고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대사를 잘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저는 버그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작동을 하는 건지 이 두 기능 다 켜고 껐을 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데이터 학습이 좀 더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에 이 영상이 삼성 지원으로 제작이 되었으면 삼성전자에 무슨 기능인지 직접 담당자분께 물어보고 답도 받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고객센터 직원한테 물어봐도 이런 기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설명 못 해드리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스마트스팅스 허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 처음에 이거 딱 보고 얘가 스마트스팅스 스테이션처럼 별도로 지급이 방식의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갑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굴을 별도로 꽂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 그림의 테두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이 전체에 들어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트 패널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보내가지고 그런 패널을 받을 수는 있긴 하던데 이거 가격이 73,000원이더라고요. 솔직히 저 가격은 조금 센 것 같아서 전 따로 신청은 안 했고요. 뭐 테크몽 로고가 여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73,000원은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둘 다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니까 TV랑 연결할 때 와이파이 스피커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TV에서 TV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뮤직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리고 TV 스피커랑 또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소리를 TV 스피커랑 얘랑 같이 들을 수 있는 Q 심포니 기능도 여기에 있던데 제가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2024년형 삼성 TV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TV 받침대는 TV 크기에 거의 맞춰서 샀다 보니까 이걸 양쪽에 올려놓고 사용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닥에 두고 사용하자니 자리도 좀 차지하고 뭐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거를 TV랑 연결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 뮤직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 끝에 있는 테두리 베젤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검은색을 위에다가 뭘 꽂아서 흰색으로 보이게 바꿀 수도 있고요. 확실히 삼성이 이 뮤직 프레임은 디자인과 커스터마이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피커도 막 6개나 넣어주고요. 얘가 또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해서 물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컨텐츠 한정이지만 그런 컨텐츠를 볼 때 소리를 되게 공간감 있게 들려준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크롬캐스트 기능도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크롬캐스트 따로 사려고 해도 확실히 좀 비싸거든요. 한 5,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그런지 가격이 59만 9천 원, 거의 60만 원 정도인데 솔직히 일반 스피커 치고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사운드바 대신 사용하기에는 얘 하나만으로는 좌우 분리를 좀 제대로 느끼기가 힘들고 그걸 제대로 느끼려면 두 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120만 원이고 그리고 사운드바는 TV 밑에 공간에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는데 얘는 TV 장 위에 올려놓으려면 장 옆에 그만큼 공간이 더 있어야 되니까 뭐 뒤에다 벽에 붙이거나 좀 바닥에 놓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운드바랑 비교할 제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인테리어 용품이자 고성능 스피커 그런 제품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피커가 60만 원이라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뭐 유니크한 디자인이랑 이 정도 소리 품질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가치는 하는 제품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물론 테크몽 로고 너무 좀 그런데 어쨌든 예뻐요. 그래서 얘는요 보통 이제 집들이 선물로 인테리어 용품들 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이걸 주면 받는 사람이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친한 게 아니면 60만 원짜리 집들이 선물 하는 건 좀 부담일 수도 있는데 뭐 친하면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그렇지 않나요? 여튼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제품 구입처나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상세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의 본문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